금요일장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종목 하나 들어볼게요. 장 마감 전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없을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은 상승 탄력이 거의 그냥 사라진 듯한 분위기긴 한데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 그래도 튀는 종목들은 몇몇 있거든요. 팀장님 보시기에 종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이거다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제가 금요일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약품입니다. 이 기업은 의약품 및 의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미에로하이바 등의 음료 사업과 더불어서 각종 질병의 치료, 진단,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 연구, 생산을 진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도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월경에서 2월경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고 7월경에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발생이 되었으나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6년도 5월경 상승폭이 한 차례 더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조정폭 크게 가져가면서 주봉상의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반등 기점을 형성해 주었고 18년도 2월경 9,100원대 위로 올라와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추가 조정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4,000원에서 6,000원대 등락폭을 좀 발생을 시키면서 넓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우상향 중인 주봉상 장기 이평선에 한 차례 이탈이 한번 나와 주었으나 5,000원대 부근을 회복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종목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게 바로 젠백스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젠백스의 경우에는 최근 치매 관련 임상 이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이슈가 보이기도 한 종목으로서 이 동사의 테마성과 흡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봉 흐름들을 좀 보았을 때 장기 이평선들의 우상향 추세가 좀 보여지면서도 15년도, 16년도 그리고 18년도에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고 이 젠백스의 경우에도 상승폭을 두어 차례 보이다가 급등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의 이유, 그다음에 어느 일부 등락 이후 현재 급등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었고요. 이평선들의 흐름과 이 매물대 부근 박스권 형성을 좀 보여주면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 매집의 흐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주목해야 할 점을 보자면 이 작년 8월경 이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 치매 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을 승인받고 국내 및 해외 임상 착수에 나선다는 점이 있습니다. 동사가 판매하는 약품들 중 도네페질과 메만틴 성분의 복합제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는데 이 도네페질과 메만틴은 쉽게 말해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중증 치매 효과를 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진다면 이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최근 뉴로클리어사와 자폐 범주성 장애 치료제의 국내 개발 및 판매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젠백스와 같은 치매 관련주들이 점차 부각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폐 치료제 중 유일하게 개선 효과를 보이는 뉴로클리어사와 독점 계약 체결로 인하여 동사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익적인 면을 좀 살펴보자면 미에로하이바와 마이녹실 등 식품과 일반 의약품 부분과 응급피임약 엘라원과 노레보원 수술용 국소 지혈제 시장의 넘버원인 타코시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발생하면서 19년도 12월 20일 잠정실적 전년동기 대비 약 87%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19년 3분기까지는 대차장구와 공매도 비중이 다소 발생을 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소강 흐름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를 살펴보자면 19년도 6월경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병 치료제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5세대 경구용 사전 피임약은 유럽과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임상 3상 및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 기술력 또한 갖출 점을 주목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시점을 좀 잡아보자면 박스권 흐름들이 좀 이어가주면서 단기적으로 5,500원대 돌파를 어느 안정적으로 나와주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재 두터운 매물 구간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로 인해서 일부 등락폭이 발생될 수 있다 보니 매수를 원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단기 돌파 이후 추가 상승 시에는 6,200원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돌파 시에는 6,700원대 위로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지지 구간의 경우는 4,800원에서 5,000원대 부근 체크하시고요. 정리하자면 적정 매수 구간은 등락이 발생될 수 있어 보이는 만큼 5,100원대, 목표 구간은 1차 6,000원대, 돌파 시 6,700원대까지 보시고 손절 구간은 4,750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한 주의 마지막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공습에 이란 군부 실세가 사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은 WTI 현재 가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WTI가 2.8%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3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부각된 한 11시 시점부터 급격하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장중에 한 63달러 50센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한 62달러 89센트에서 WTI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브렌트유 역시 현재 좀 급등을 하면서 3% 가까이 상승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 국내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한 1% 넘는 급반등세를 주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의 대형주들 역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강세가 무색하게 11시를 기점으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마감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6% 그래도 후장 들어서 다시금 좀 빨간불을 유지가 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176.4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이 좀 아쉽게 닷새 만에 반락이 됐습니다. 0.61% 조정입니다. 670선을 내어줬고요. 669.93포인트를 종가를 형성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많이 안 좋고요. 거의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칩니다. 0.67%까지 급등을 해주는 모습 이고요. 다시 한번 1,160원 선 올라왔고 1,166원 가리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까지 시장에 들어간다는 점 또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중국 증시 오늘도 분위기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현재는 그래도 상승분을 많이 줄였네요. 강보합권이고요. 3,086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 내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 지수는 조금 전 하락으로 반전이 된 상황이고요. 약보합권에서 28,4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WTI 그리고 브렌트유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주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한번 이어서 특징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다시 한번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주들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결국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25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주는 모습이고요. 중앙에너비스 역시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0% 급등이고요. SH에너지화학도 10% 가까운 급등이고요. 한국석유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역시 장중에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두 자릿수세 오름세를 보이면서 11만 4,500원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도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석유화학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또 하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솔브레인 관련된 반도체 소재 또 재료주들도 역시 종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솔브레인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인 에칭가스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뉴스를 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재 재료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 종목들이 좀 윗골을 달고 음봉권의 플레이를 보이면서 조금 부진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솔브레인이 장중 18%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상승분은 좀 거의 다 반납을 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0.7%까지 오름폭을 줄여낸 모습이고요. 84,800원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후성과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한 4% 급등이 나왔는데요. 동진 세미캠은 하락으로 반전까지 됐고요. 후성도 상승폭은 많이 줄인 채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덕산 하이메탈, SNS텍 같은 종목들도 상승분을 조금씩은 줄여가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워낙 앞서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종목들이 많았었는데요. 종가 어떻게 마감을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결국 하락으로 반전까지 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97,900원까지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작년에 기록했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워낙 시장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94,5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전기가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0.8% 가까운 상승권이고요. 특히 삼성전기는 최근 외국인들이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동반해서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는 모습 보였고요. LG이노텍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해준 모습이고요. 오늘 개인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NC소프트가 4.4%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 다시 한번 경신해준 모습인데요. NC소프트가 이번 연도 상반기에 게임의 신작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작 모멘텀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증권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따라서 중소형 개인주들 역시 잘 가는 모습인데요. 플레이위드도 2.6% 그리고 펄어비스도 1.8%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 HLB, 메지온,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많이 부진했는데요. 그 사이에서도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다라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소형 반도체는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종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요. SFL 반도체가 조금 아쉽게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후장 들어선 탄력을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래도 SFL 반도체, 다물 멀티미디어, AD 테크놀로지, 넷패스까지 이 넷패스는 제외하고요. 이 세 종목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넷패스가 7.4%까지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고 오늘 장중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입니다. 26,700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OLED 쪽으로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는데요. 여기 5종목들 모두 신고가를 경신해준 종목이고요. 특히 파인테크닉스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갑니다. 오늘도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1.5%의 강세 나타내면서 26,5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테마주 한번 종가 역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종목들, 안철수 전 대표를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관련한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나 큰 모습이 연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써니전자는 13% 급등이고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5,66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주면서 어제 상한가 이후에 10% 넘는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온 종목이고요. 하지만 알랩 같은 종목도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소화되면서 6.1% 급락입니다. 어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고요. 태원물산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어제 2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역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5.2% 하락을 하면서 32,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시세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해 드립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2,649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은 어제 이어 오늘도 대량으로 팔아내고 있습니다. 5,451억 원 팔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로 거래 마칩니다. 양시장 모두 1,400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 홀로 3,0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